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 첫 번째 청문회가 오전 회의가 방금 끝났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국조특위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모시고 오전 회의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님 네. 모시고 식사도 못하신 채 지금 팟짱에 붙들려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전 회의가 잘 끝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벌들이 완성한 것 같아요. 재벌들이 완성했다. 네, 전체적으로 돈 낸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자발적으로 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동문서답, 네. 잘 모르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 여기 대해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거의 밝혀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지켜보신 우리 시청자들이 아마 답답함 느꼈을 거예요. 아,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허접하게 못하나. 그리고 재벌들 그 여유 있는 답변 보면서 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그 여유로운 웃음, 가정스러운 웃음, 시청자들이 느꼈던 답답함,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위원장이 새누리당 그렇습니다.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 회의 진행에 대한 운영권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해진 의사진행 그 절차 외에도 네. 우리가 수시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빈틈을 계속 찔러줘야 네.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쪽 진영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네,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왠지 어제까지는 의사진행 발언이 가능했었는데 네. 오늘은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하지 않아요. 대단히 그 유감스러운, 뭐 재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땡큐 위원장님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 비방으로 나누면서 네. 이런 국조청문회 위원을 짜는 것도 개판 나눠 먹기를 하고 있어요. 아, 국조마저 그럼요. 개판 나눠 먹기랍니까? 즉 말하자면은 네.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비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간사 이완용 네, 이완용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다시. 근데 이완용처럼 행동하셔서 예. 이완용 간사는 또 친박, 친박에서 간사를 시킨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에서 간사로 내세운 이완용, 이완용, 예. 이완용인지 이완용인지 예, 예. 어쨌거나 그분은 네. 이 국조 이 특위 진실을 밝게 네. 되는 이 국조 특위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아주 정말 왕짜증 날 정도예요. 그래요? 근데 이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이게 뭐 친박에서 내리꽂은 새누리당 간사라고 하지만은 네. 정말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 국조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이런 거는 야 정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워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방해 행위를 하고 들어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야단치는 듯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재벌 봐주기 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이완영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조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좀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이 대답을 하면은 네. 이제 끼어들게 해가지고 좀 야지도 놓기도 하고 네. 좀 음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도 신문 같은 걸 막 하거든요. 네. 이완영 간사가 네. 저의 그러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네. 위원장에게 안민석 의원의
퇴장을 요청을 하는 예, 예.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국조 정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고 네. 의원들이 이야기한 거는 상대 의원 당이 틀려도 네, 네, 네.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능하면 안 되거든요. 존중을 해야 된다는 아 그럼요. 네. 우리의 지금 공통의 타켓은 정인들을 향해로 진실을 하나씩 이제 빼야 되는 것인데 예. 상대방 의원이 자기가 볼 때 별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저 의원을 퇴장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이 간사로서는 그거는 뭐 네. 듣보잡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오히려 간사는 위원들이 더 아주 파이팅할 수 있도록 네. 격려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네.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내리사선 의원을 네. 딱 팔목을 잡으려고 저 퇴장시켜라 찍어내리게 해야 된다. 예.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안 있어. 저러한 국조를 방해하는 새누리당 이완용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를 퇴장시켜라라고 네, 제가 또 그랬군요. 공개적으로 예. 요구했죠. 그 굉장히 이상한 지금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오전 회의만 놓고 보면 어찌됐든 언론에서 제기됐던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조차도 잘 팩트 파인딩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사실이 없는 것 포함해서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잘 안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네. 300억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정유라 측에 네. 최순실 측에 자기를 몰랐다. 네. 이게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쪽에 돈을 300억을 주는 삼성이 이것을 부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건 웃기는 기업이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네. 아니면은 이걸 끈값으로 생각을 해도 300억을 유분수죠. 껌값으로 생각한 거다. 서민들이 볼 때는 좀 네. 허탈한 것이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모를 리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네. 그렇다 그러면은 승마협회 그 사장, 네. 삼성전자 사장, 네. 그분을 오후에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기 위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려는 순간 네. 위원장께서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플레이를 새로운 작전을 예. 짤 수가 없도록 예. 이 회의 이 분위기가 구조적으로 네. 지금 틀어져 버려 있는 상황. 그러면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재벌들이 박근혜 대통령 혹은 또 그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일종의 돈을 내고 그리고 또 다른 콩고물을 챙기려고 했던 의혹들,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서 밝힐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말로는 네. 자기들도 진실 규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말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실제로 행동을 드러난 거 보면은 우리 야당 의원들의 이런 네. 적극적인 네. 그 의혹 제기 모습에 예. 제동을 거는 그런 아주 교묘한 교활한 네. 그런 플레이를 여당 측에서 하고 있고 네. 아쉬운 건 우리 야당이 국민당 정의당 합쳐서 네. 저희들이 9명이거든요. 예. 이 9명들 사이에서 좀 똘똘 뭉쳐서 팀 플레이를 잘하고 팀워크로 이걸 네. 뚫어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아직까지 그 팀워크의 수준이 좀 예. 낮은 상태예요. 예, 팀 플레이를 반드시 해야죠. 팀 플레이를 해서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늘 오전 회의 그 재벌 총수들의 답변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300억 부분도 그렇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최순실 모니어에 대한 직접 지원과 관련해서 본인이 세세하게 챙겨보지 못했던 점을 매우 후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져보면 본인은 이걸 잘 몰랐다. 그러니까 최순실 모녀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은 실무자들이 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무자는 최지성 부회장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장충기 사장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무자들이 했을 뿐이고 나는 몰랐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긴 했지만 대통령이 기부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다. 따라서 본인은 죄가 없다.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런 답변 태도로 볼 때 사법적인 어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이미 깔고 법률적 판단을 갖고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야기 다 하셔놓고서. 제가 다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은 네. 전형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에서
관련 인사들이 하는 답변하고 똑같아요.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 어떻게 최순실을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몰랐다면 바보죠. 왜냐하면은 또 다른 대통령이고 박근혜를 움직이는 그 실세고 그건 네. 삼성에서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하고 이런 관계고 우리가 이렇게 줄을 대야만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네. 이렇게 말을 사주고 이렇게 그 돈을 내야만이 뭐 국민연금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이후에 삼성의 어떤 그 특혜 네.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다. 이 보고를 부회장한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미래전략실이라는 이른바 옛날 구조본 이런 데서 했을 수 있다. 상세하게 보고를 받지 않았으면 삼성이 아니죠. 아, 그리고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최순실 게이트의 흐름은 네. 최순실과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 기업과의 아주 밀접한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삼성과 최순실이, 예. 그리고 최순실이가 독일에 있었던 거 한 달 동안에 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삼성 유럽 이 본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삼성에서 한 달 동안 최순실이가 독일에 있을 때 지원을 해줬다. 그런 지금 의혹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상황에 비춰서 네. 또 승마협회 회장을 삼성이 하고 있는데 승마협회 회장을 삼성이 할 때는 이재용한테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해야 되는 이유를 특히 이재용 그 부회장이 네. 승마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느 상황보다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세세하게 보고를 했고 따라서 처음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의 존재,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 네. 그리고 그로 인한 네. 삼성의 반대 겁부 그런 거를 치밀하게 계산을 했고 어쩌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네. 이 관계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네.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오늘 불성실하게 네. 하는 답변 태도로 봐서 네. 이재용 회장이 뭐 반성한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것은 오늘의 국조를 비켜가기 위한 쇼라고 생각합니다. 국조를 비켜가기 위한 쇼다. 계속 웃었어요. 오늘 시종일관 굉장히 여유 있는 태도로 웃으면서 의원들의 그 질타와 추궁에 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5번을 물었어요. 네. 광화문 촛불에서 네. 촛불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하라와 함께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있다. 네. 동의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을 그 약속할 수 있느냐? 약속하라. 네. 약속하라. 한 5번 정도를 제가 거듭 질문을 했는데도 네. 대답을 안 했지 않습니까? 머뭇거리고 네. 뭐 이상하게 앞으로 잘하겠다. 네. 그런 대답은 누구나 네.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처럼 네.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삼성이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깨우치고 있지 않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 태도를 지켜봤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고개는 끄덕이었어요. 그런데 말은 뭐 성실히 하겠다, 앞으로 더 좋은 회사 만들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행동과 발언이 서로 따로 놀아서 저것도 전략을 짜고 나왔나?라는 의혹을 기자들이 좀 던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앞으로 최순실 같은 국정농단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네. 들키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로밖에 저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그런 다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이 정권의 압력과 강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압력과 강요는 사실 법률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피해자, 나는 피해자고 이 사건에서 좀 이렇게 보호받아야 될 존재지 이렇게 여기 와서 질타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일관을 하는데 오후에도 같은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의원님들은 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까요? 그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네, 이제 그룹 총수들이 나오니까 네,
각 그룹별로 대책을 열심히 짜지 않았겠습니까? 로비도 하고 대응 전략도 짜고 그리고 실무자들끼리 서로 연대해서 공동의 전략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 공동의 첫 번째 전략이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우리는 피해자다. 네. 예. 국민들은 우리는 공범으로 생각하는데 재벌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으로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것이죠. 이 프레임을 오늘 우리 여야가 특히 야당 의원들이 이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은 오늘 밤 12시까지 이 청문을 지속하더라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낼 것입니다. 이 프레임을 반드시 깨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몇 가지 인상적인 대목이 있는데 삼성 임직원들을 종업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그 구시대는 많이 썼던 단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데 그 시대 언어를 선택하는 그 사람의 그 태도를 보면 시대를 읽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좀 어떻게 좀 귀에 걸리진 않으셨어요? 그분은 재벌 정도면은 우리하고 스스로가 신분이 많이 틀리죠. 자기는 뭐 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사장들도 당연히 종부로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뭐 새삼 뭐 새삼스러운 일이냐?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야당이 똘똘 뭉쳐서 오후에는 좀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오후에는 어떤 질의에 집중하실 계획이세요? 오후에는 제가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조양호 회장. 네, 조양호 회장. 조양호 회장이 삼성 쪽에 누구를 평창올림픽 부위원장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려. 이거 아마 처음으로 공개될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계열사 사장이 지금 최순실, 장시호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그 돈줄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오후 질의가 의원님 어떤 내용이 될지 집중해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여지를 좀 남겨주시는데요. 전체 특히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나온 재벌들 9분 중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그분이야말로 가장 좀 피해자예요. 왜냐하면은 그 평창올림픽 하다가 위원장 하다가 실제로 쫓겨났고 그다음에 한진해운도 부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박근혜 정권과의 악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좀 마음속에 있는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만 끄집어내면은 그래도 가장 9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그 정직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9명 중에 가장 정직한 답변을 할 사람으로 기대한다 말씀을 주셨어요. 오전에 9명 가운데 누가 제일 답변 태도가 좋았고 누가 제일 답변 태도가 나빴다고 평가하세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었어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었다. 평가할 것도 재벌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재벌들이 뭐 우리 국회의원들 뭐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상황은 의원들 개개인의 개인 플레이로 성과를 낸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현실성도 없고 우리가 의원들 간에 똘똘 뭉쳐서 팀 플레이를 해서 목표를 딱 정하고 역할 분담을 다 나누고 또 그 역할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팀워크, 팀플레이 이것으로 이 재벌들의 이 벽을 뚫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앞으로 전경련 활동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경련에 내던 기부금도 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일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요. 뭐 1961년에 이제 정경련을 통해서 정부가 기업들 통제해오는 그런 지금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정경련이라는 게 기업들에게 지금 그냥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련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오늘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삼성이 이재용이가 가지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오단화를 벗어주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경련 해체 선언을 한들 그리고 전경련에서 탈퇴를 한들 지금까지 있어왔던 삼성과 정치권 간의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개별적인 삼성의 정경유착 고리는 네, 계속 하겠다는 그런 필요하다는 그런 네, 메시지를 오전에 네. 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여섯 번이나 그렇게 강하게 물었는데도 앞으로 안 하겠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니 좋은 기업 만들겠다 그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렇게 몇 차례나 그 다그친 네. 또 국민들이 듣고 싶은 네.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왜 약속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예. 오후 질의를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원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오전 회의 얘기하다가 다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조대위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전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들께서 전부 그쪽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좀 듣기도 했습니다. 조대위를 움직이는 검은 손 청와대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바 있으세요? 이를테면 지금 국민들이 조대위의 그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위해서 백악관 청원 운동도 지금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그 뒤에 조금 더 확보하신 사실관계 확인 내용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어제 확인한 거로는 조대위 옆에 그 한 달 같이 있었던 한국 장교가 있었다는 예, 예. 게 비공식적으로 예. 어, 한 달간 같이 있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날만 네. 있었던 게 네,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한 달은 네. 지난 한 달은 네. 이 세월호 7시간 네. 이 문제가 수면으로 확 들어오는 이제 그런 시기하고 일치를 하는데요. 네. 아무튼 제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14년 4월 16일 날 9시 5시 넘어서 재난 본부에 나타났을 때 예.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네. 자다가 깨어난 그 얼굴 표정이잖아요. 뭔가 그래서 정돈되지 않은,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마취 상태에서 깨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조끼를 입고 있는 학생들을 구하지 못하죠? 예. 막 머리가 뭐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것이죠. 그 가설에서 저는 출발을 합니다. 뭐 시술을 했건 예. 아니면 영양제와 함께 쓴 어떤 뭐 프로포폴이든 아니면은 뭐 마취제 그런 성분을 같이 쓴 탄 성분으로 주사를 맞았던 링겔을 맞았던 어쨌거나 그 몇 시간 동안 깊은 마취 상태에 있었다. 이제 그런 가설을 전제를 하고 그러면은 그 마취 바늘을 꽂은 장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두 장교 간호 장교가 있었는데 조대위가 평상시에 그 주사를 계속적으로 대통령에게 놨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주사를 잘 놔서 대통령이 특별히 아꼈어요. 조대위를. 네, 특별히 아꼈습니다. 아프지 않게 잘 놔줘서. 아프지 않고 네. 또 이야기를 좀 뭐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나누는 네, 뭐 네. 그런 것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조대위가 지금 저는 이 세월호 7시간 비밀의 열쇠를 가진 이제 키맨이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국조에서는 의미 있는 세 가지가 확인이 됐어요. 네. 첫째는 태반 주사를 대통령이 맞았다. 맞았다. 그러니까 태반 주사 맞았겠습니까? 뭐 마늘 주사도 맞을 것이고 뭐 또 다른 뭐 주사. 배국 주사도 맞을 네. 것이고 그랬겠죠, 그죠? 자 이제 그거를 청와대 의무실장이 시인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비선 라인들이 네. 따로 출입을 왔다 갔다 했다. 그거를 제 경호차장이 네.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네. 의무실장하고 조대위가 예. 일주일 전에 예. 통화를 했다. 그거를 예. 그 인터뷰하기 전에 통화했다. 그렇죠. 예. 의무실장이 시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 태반 주사를 맞았다. 네. 그다음에 비선라인들이 비공개리에 출입했다. 네. 그다음에 의무실장과 조대희가 일주일 전 인터뷰 전에 접촉했다. 네. 요 세 개가 각각의 조각인 것 같지만은 이 퍼즐을 연결시키면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 조대희 지금 88년생이니까 29이죠. 이 그 청년 장교가 이걸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본인이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조대희는 지금 장교기 때문에 네. 본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장교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특히 장교 출신들은 네. 모든 것을 위계 조직 체계하에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번에 인터뷰한 것도 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했을 것이고 인터뷰 내용도 네. 다 사전에 각본에 짜여진 모범 답변을 대답했을 거라 저는 예, 봐요. 예. 왜냐하면 제가 40개월 장교를 했던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예. 내가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 이건 군대 영창을 가야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 조대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네. 검은손의 실체를 확인하고 왔단 말입니다. 네, 네. 조대희는 못 만났지만은 검은손은 제가 만나고 온 것이죠. 저는 이 검은손이 네. 국정원이나 기무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제 국조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청와대인 거 아니었습니까? 물론 청와대와 국정원과 기무사가 연결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제는 그 검은손을 뚫고 네. 조대희가 12월 14일 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네. 세월호 7시간 국정조사 청문회 정인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대희가 진실의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종의 양심 고백. 그러니까 그 29 젊은 청년 장교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진실 고백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근데 조대희는 네.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군사 기밀인데 네. 군인으로서 대통령을 처방을 한 행위 자체가 자기 업무에 대한 기밀사항이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밀사항을 누설했을 경우에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있고 제가 법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네. 국민의 알 권리라는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대희가 양심 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네. 처벌받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로부터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 팟장을 보는 네. 또 볼 수 있는 네. 주위에서도 볼 거 아닙니까? 네. 조대희 예. 주위 사람들이 네. 반드시 조대희한테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네. 대한민국의 법이 조대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쩌면 조대위가 직접 미국에서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희 방송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텍사스 시간이 저녁 한 10시 정도 됐거든요. 네,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대위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란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가 좀 더 하고 싶지만 그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왜 안민석 의원의 점심 시간을 뺐냐?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그거는요. 밥심으로. 네, 그거는 네, 14년 4월에 네, 제가 처음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또 정유라의 공주성마 특혜를 대정부 질의에서 제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who never listen to me. 예. 발음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 저를 아주 벌떼처럼 공격을 하고 저희 야당 의원들조차도 지금 누굽니까 대변인하고 있는 윤관석 의원 네, 빼고는 예. 제 얘기를 어느 누구도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어느 언론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상황이 되기까지 국회도 책임이 있고 언론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는 아쉬운 게 14년 4월 그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 뭔가 국정농단을 고쳤다라고 그러면은 이러한 국가적인 이 혼란은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제 이야기를 경청을 해주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1시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이야기해봐라라고 하는 매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윤선의 팥장이었습니다. 그 의리를 지키기 예.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배를 골마가면서도 이렇게 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팥장 그럼- 화이팅! 그러니까요, 의원님 저희가 의리, 의리. 의리, 예,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저희도 그 의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드러나는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계속 의리가 아니라 진실 규명에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 조대희님 두려워 마십시오.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역사가 조대희를 지켜줄 것입니다. 진실의 문을 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대희가 꼭 이 방송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의원님이 이제 식사하시고 오후 질의를 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라면이나 먹으러 와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네, 우리 그래, 라면 수고했습니다. 먹으러 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이나 먹으러. 네.